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해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제공할 반대급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러시아 제재안에 북한군 파병 지휘관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체 EU 회원국의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영상입니다. 북한은 노광철 국방상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직접 벨로우소프 장관을 영접했고 군악대와 주민들이 동원된 대규모 공식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정상급 인사 행사로 대우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 도착 후 노 국방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 관계가 군사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Саммита стало подписание нового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его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кумента –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Он призван сыграть стабилизирующую роль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нести позитивн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баланса сил в регионе, снизить риск рецидива войны на полуострове.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과 양자회담을 통한 군사협력 확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물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 등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북러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 무기를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배치한 것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러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EU는 조만간 발표된 러시아 추가 제재안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지휘관으로 알려진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에 향후 제재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진다고 밝혀 향후 발표될 제재안에 모든 회원국들의 공통된 입장이 반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련 뉴스를 다루는 언론 매체 EU 옵서버는 27일 EU가 곧 발표할 테러 제재안 초안에 북한군 파병 지휘관으로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총참모장이 올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최소 7차례 공개석상에 동행하는 등 북한군 내 높은 지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갖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과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 연대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최근 정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7일 회의 뒤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각국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is now escalating its war on Ukraine, now involving also North Korean soldiers. That is the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we, the leaders of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Baltics and Poland, meet here today at Harpsund. We are at a pivotal moment when the future is still unwritten. Before us lies historic crossroads.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발트 연안 국가들은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민주적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In the current situation, NATO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ut we also need a much stronger Europe and a much stronger European Union. And in a world with North Korean soldiers in Europe, with more and more close ties between Russia, North Korea, Iran, and unfortunately also China, we have to maintain a very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북유럽 발트 국가 정상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재래식 공격은 물론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억지력과 보건력, 방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침략을 도움으로써 유럽의 공동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나가는데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폴란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전략적 합의 문서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 양국 협력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관심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존 북러 협력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군사협력의 신속한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동향이라면서 양측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옛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유럽의 대표적인 반러시아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협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실은 28일 최근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러 협력에 대한 리투아니아 정부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으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더욱 격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접 발트 3국의 일원인 라트비아 정부가 북한 측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에 대한 규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루세 스웨덴 주재 라트비아 대사가 지난 25일 스웨덴에 상주하고 있는 리원국 라트비아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 결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탄 입장을 표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무기 이전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노역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거나 강제 노동 위험에 노출됐는지가 중심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연방 관보에 올린 정보 수집 공고입니다.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미국과 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해 서면 정보를 요청한다면서 각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실태 관련 제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기록하고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부 간 협정 및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쿠바 혹은 북한 국적자가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도 명시됐습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줄곧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되고 있어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공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강제노동, 강제 북송된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 처벌,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압류 등 11가지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시행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2024년 1월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의 건설 작업에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관련 실태 보고서에선 중국 공안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협력해 작업장에서 탈출한 노동자들을 은밀히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정보 제보를 받는다면서 제보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연합 협력 훈련을 한 네덜란드 해군이 해당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네덜란드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29일 B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런 노력은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하고 한국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해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해군 호위함 프레리암함이 대북제재 감시행 임무 수행 중 한국 부산에 기항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해군은 군사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관련 훈련에 나선 독일도 BOA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핵심 가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훈련에 앞서 일본 해역에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감시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수호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에서 열린 LSAM 개발 완료 행사에 축전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체계를 뚫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어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체계로 고도 40km 이상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의 상승과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그리고 고도 100km 이하 대기권 진입 후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의 세 비행 단계를 거치며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해 LSAM으로 종말 단계 상층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패트리엇과 천궁2 등으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29일 현재 사흘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임시휴전이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레바논 남부에서는 29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중거리 미사일 무기고에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차량을 타고 접근하는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레바논 정부군은 이스라엘이 27일과 28일 수차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 NNA는 이스라엘군의 탱크 4대가 남부 접경 키안 마을 서쪽에 진입했으며 남부 마르카바와 탈루사 마을의 외곽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포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공격을 가하고 공중 감시도 계속하고 있다며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측이 협정을 위반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거 증설하는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28일 보도한 IAEA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IAEA의 이란 핵활동 관련 비난 결의에 대응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6,000기가량을 증설하고 기존의 원심 분리기 가동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원심 분리기의 대거 증설로 이란은 우라늄을 더 빠른 속도로 농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핵탄두 제조 등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IAEA는 2019년과 2020년 이란 내 미신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요구한 사찰단 방문 등에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으며 이란은 새롭고 발전된 여러 유형의 원심 분리기 대량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했지만 2018년 미국이 합의해서 일방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 등에서 우라늄 235를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육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증대해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33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3대와 함정 8척을 포착했으며 이들 항공기 중 21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아디지는 해당국이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군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으며 앞서 지난 3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4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출현했고 중국발 풍선도 최근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화재로 손상된 뒤 복구를 마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가 2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면서 성당은 복구되고 재창조되며 동시에 재건됐다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는 250개 업체와 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했으며 7억 유로가 들었으며 복원된 성당에는 화재에 대비해 새로운 진화 장비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보수 공사 도중 원인모를 불이나 높이 96m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이 대부분 소실됐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